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는 12쪽이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여러분요, 9페이지. 불공정한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61페이지에다가 불공정한 법령이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강의 노트 12쪽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강의 노트 12페이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같이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9페이지요. 문제집은 9페이지. 알겠죠? 자, 61쪽에다 그럼 썼나요? 자, 그럼 볼까요? 104조를 한번 보셔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인을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2천만 원을 받고 2천만 원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집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을한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팔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팔면 몇 배가 나죠?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왜 갑이 을한테 그랬냐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요, 먼저 객관적 요건하고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객관적하고 주관적하고. 객관적은 뭐죠? 객관적은 급부죠. 급부는 뭐죠? 아파트, 왜 건물이죠? 급부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뭐다? 2천만 원이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그럼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이 뭐예요? 현저한. 이것이 바로 뭐다? 3배에서 4배 이 말이죠. 이걸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왜 을한테 팔았느냐? 그때 처분할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태에서 궁박했느냐? 그때 경솔했느냐? 그때 사회적 경험이 없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때 갑이 궁박해서 그랬냐? 경솔해서 그랬냐?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종 세트를 완벽하게 갖췄다. 그럼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된다.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왜?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요, 이런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이 자기 대리인을 시켜서 을한테 팔았거든요. 대리인. 그런데 그 대리인이 팔 때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자기가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처분한 거잖아요. 남의 집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남의 집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궁박할 이유는 있어 없어? 없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 경솔하고 대리인이 무경험, 사회적 경험이 없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그 건물을 처분할 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시험에 정말 정답으로 많이 하죠. 뭐라고 정답을 한다? 궁박은 누구? 본인. 그런데 궁박은 대리인.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오직 뭐다? 궁박은 누구만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의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 경제적, 그 다음에 심리적, 명예적, 이런 모든 정신적 이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궁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이요.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보면 특정한 거래 영역 이것이 아니고 거래 일반 이렇게. 거래 일반에 있어서 특정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사정을 알면서요. 여러분 알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하죠. 인식.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폭리의사 이렇게요.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사 이렇게. 이것을 이용한다,
그것을 폭리할 의사. 이게 가장 중요해. 만약에 아무리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솔이에요. 경솔. 경솔한데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다, 샀다 이 말이죠. 갑이 너무 경솔해가지고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어, 을한테요. 그런데 을은 갑이 경솔하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그랬을 때는 아무리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사정을 알면서 을이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굿부하고 반대 굿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굿부는 뭐냐? 주는 거죠. 주는 것. 반대 굿부는요,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가 관계가 있다? 무슨 행위다? 유상이죠. 유상.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상계약이요.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뭐는 안 돼요? 무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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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뭐다? 기부행위, 다른 말로 뭐다? 증여.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는 원래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단독행위도 판례가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게 바로 뭐죠? 채무면제예요. 채무를 면제한다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을 뭐 한다고 얘기해? 채권을 포기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채권 포기라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채무 면제로 나오고 어떤 경우는 면제를 뭐라고 하죠? 면제와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이건 단순한 암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냐면 여기는 우리는 불공정한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가 비교가 되는 게 뭐다?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법률의 규정에 뭐가 있다? 바로 여기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서 1억짜리를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봐봐요. 우리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언제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너무나 친한 사람이 있어. 너무나 나한테 큰 은혜를 줬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때요? 그 사람한테 그냥 1억짜리를 그냥 다 주기는 그렇고 돈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물어봤더니 보증금 2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2천 저한테 주고 이 집 1억짜리인데 가져가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99% 그런 일이 없겠죠. 1% 정도는 1억짜리를 2천에 파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부부간에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이요 5명이에요. 그런데 5명인데 어느 누구한테 이걸 아파트를 주고 싶은데 다른 자식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걔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는 그렇고 가진 돈이 얼마니? 2천 있대. 그러면 2천 주고 이거 가져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언제나 불공정이다.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객관적인 요건이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언제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안 된다?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봐. 뭐가 있냐면요. 103조가 보면 첩계약이요. 갑하고 을하고 첩계약을 했죠. 첩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요 아파트를 줬어요. 을은 갑한테 미안하니까 뭐죠? 중고 20년 산 뭐죠? 마티즈 하나를 사줬어요. 알겠죠?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줬죠? 그럼 어떡하냐?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 반환 청구 못해요. 알죠? 을은 갑에게 준 자동차 반환 청구 못해요. 둘 다 청구 못해. 그냥 첩계약은 무조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죠. 104조.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무효. 이때의 무효는 어떻게 되냐? 무효가 되면 104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폭리자라고 얘기해요. 폭리자.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1억짜리를 이 의리한 사람한테 2천만에 팔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피해자는 을한테 준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여기는 둘 다 청구 못하죠. 그런데요,
폭리자는요, 자기가 준 2천만 원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은요, 어떻게 한다?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갑이 현재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런 조건이 다 증명이 되면은 누가 더 유리하게 된다? 갑이 유리해. 현재 누가 불리해? 갑. 그런데 이런 요건이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 갑이 유리하죠. 그래서 증명 책임은 누가? 증명. 여러분요, 증명 책임 있죠? 아주 중요하죠? 증명 책임은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보는다? 현재 불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입증을 하죠? 입증을 하면 나중에 유리하게 될 사람, 이 사람이 증명한다 이렇게 보면 돼. 아주 간단해. 처음에는 연습을 몇 번 하면 돼. 아무 안 되는 거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증명 책임이 나오고 이런 원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아주 복잡해요. 주요 사실은 누가 입증하고 간접 사실은 누가 입증하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법률 요건 분류 서류에서. 그렇게 하면 아주 복잡한데 우리 실체법에서는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주 간단해. 현재 불리한 사람이 어떤 것을 증명하게 되면 나중에 유리하게 돼.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 지금 현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해봐.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으니까 누가 불리해요? 갑. 누가 유리해요? 을이죠. 봐봐. 을이요? 이걸 증명했다고 해봐. 을이 이걸 증명했어. 을이. 그러면 이 또라이도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죠. 봐봐. 증명하면 무효가 되죠. 자기가 받았던 등기 넘겨주고 자기가 준 돈 못 받아. 말이 되냐고. 그럼 그렇잖아요. 누가 증명을 해야 되겠어? 간단히 보면 갑이죠. 갑이 이건 나는 불공정이다. 이걸 증명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줬던 아파트 다시 찾아오고 받았던 아파트 받았던 돈 돌려주지 않으니까 누가 유리해? 갑이 유리하게 되죠. 현재는 뭐한데? 불리한데. 증명해서 무효가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된다? 유리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입증 책임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은 누가 하는 것이다. 증명은 뭐를? 무효를 받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갑.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을이 입증한다. 난리가 나죠? 자기가 좀 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증명을 쫙 했어. 했더니 판사가 고마워. 너는 아파트 돌려주고 돈 주고 못 받아.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현재 유리한 을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증명한다? 현재 불리한 갑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하게 되면은 자기가 줬던 거 다시 찾아오고 받았던 거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뭐하게 된다? 유리하게 된다. 이걸 증명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고 증명 책임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럼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가지고 여러분요 뒤에 줄을 거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런 보면 어디로 보냐면 62페이지 한번 보면 맨 위에 103조 사회적 타당성과의 관계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봐봐.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봐봐. 104조는 103조에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 예시. 봐봐. 이거 봐봐.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봐봐. 예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로서 늘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103조 있죠? 103조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 항아리 속에는 첩계약 들어있죠? 도박자금 들어있죠? 도박자금.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거, 뭐하고 관계된 거, 돈하고 관계된 거 들어있죠? 강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죠? 강박. 여기 아까 들어있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104조가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4조는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별도로 104조라고 하는 법조문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그런데 봐봐. 그런데 보면 굳이 여러분요. 굳이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인 요건이 있죠? 주관적인 요건이요. 그런데 여기 103조는 어떻게 103조하고요. 104조 이렇게 있잖아요. 104조는 객관적인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죠? 근데 103조는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여기서 딱 끝이죠? 103조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봐봐. 주관적인 요건이, 객관적인 요건만 있다. 객관적인 요건만 있다? 그러면 103조에 해당하는데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만 있다고 해봐. 그럼 둘 다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객관적과 주관적이 다 있다?
103조에 해당하고 104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요? 100? 노노노노노노. 영어로 써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자, 객관적인 요건만 있다. 그러면 103조는 돼, 안 돼? 되죠? 104조는 돼, 안 돼? 안 되죠?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 주관적인 요건만. 103조 돼, 안 돼? 안 돼. 104조 돼, 안 돼? 안 돼.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 요건이 다 있어. 그럼 뭐도 돼? 103조도 되고 104조도 되죠. 다 되죠? 어디가 더 성립을 더 많이 해? 아니, 눈 없어요? 눈 없어? 여기 103조 있고 여기 103조 있네. 103조가 성립을 더 많이 하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103조는 되죠.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둘 다 안 되죠. 주관적, 객관적 다 있으면 둘 다 다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더 성립할 범위가 더 넓어? 그래서 103조 안에 104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좀 그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반드시 책에 줄 그어야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알겠죠? 자, 불공정한 법령이 이런 문제요 24번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에 불공정한 법령이가 안 나왔죠, 문제가. 최근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4번을 보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 줄 것이고 맨 끝에 포함하죠. 자, 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줄거 증여 줄 것이고 맨 끝에 적용 줄 것이고 X. 여기 봐봐. 우리는 유상이죠, 유상. 증이라든가 써 거기다가 무상 또는 기부행위, 무상행위 X, 기부행위 X. 무상행위하고 기부행위하고 증의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2번,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줄고 아주 중요해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알겠죠? 봐봐요. 근데 맨 끝에 써 근데 맨 끝에 뭐라고 쓰냐? 무효행위의 추인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 자, 이게 한번 봐봐.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11월달 배웠지만 아직은 안 배웠죠. 진도가 뒤에 나오니까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자식을 내가요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해서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입양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해서 친생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가 입양으로 바뀌었죠.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가배 건물이 지금 1억짜리죠?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샀어요. 2천만 원에. 몇 배 차이죠? 5배죠? 그럼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죠? 그럼 무효잖아, 무효. 그런데 이 을이 살 때 어떻게 하냐? 갑한테 나는 한 반값 정도는 줄 용의가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급하니까 2천만 달러 해서 2천 줬단 말이죠. 정신없으니까 지금 그거 나중에 하고 2천 달러. 그 2천만 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 1억짜리를 2천만에 내가 그때 정신 경향이 없어서 정신적 공박으로 그랬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불공정한 법령이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나는 이 건물을 살 때 건물을 1억짜리를 얼마는 줄 수 있다고 미리서 얘기했어. 그때 5천 반값 5천 정도로 줄 용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3천을 더 주겠다 이거야. 그럼 3천을 더 줬어. 그럼 몇 배 차이밖에 안 나? 2배 차이밖에 안 내죠. 그럼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무효행위가 전환됐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이러면 당연히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하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 본인. 경솔과 무경무 누구? 대리인. 그래서 맨 끝에 써 궁박은 본인만 기준. 궁박은 본인만 기준으로 한다. 궁박.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5번 경매 절차라고 되어 있나요? 자, 경매 절차 줄거. 경매 절차는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우리 지금 뭐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근데 그럼 법률의 규정이죠. 규정. 알겠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요, 긴 것 봐, 긴 거. 28번 한번 봐봐. 28번. 좀 길죠? 자, 1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 동그라미, 무효. 방금 얘기했죠? 무효, 뭐가 안 된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28번 봐봐. 28번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도 초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인 동그라미하고 X죠, X하고서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 이렇게. 무효행위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돼. 뭐는 된다? 전환은 가능하다. 2번, 증여계약도 나왔네. 증여계약 그러면 3종 세트예요. 증여, 그 다음에 뭐? 무상, 기부. 증여, 무상, 기부. 증여하고 무상행위하고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난리가 됐네.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OX, X, 일부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부만으로도 성립한다. 일부만, 거기가 중요하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 궁박.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 중요한 말이 나왔죠. 기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줄을 그어가지고 별을 2개 정도 해야 되겠죠?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 OX, X다. 경제적 원인, 정신적, 심리적 모두를 포함한다. 알겠죠? 포함한다. 이렇게. 5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줄곧 알면서 알면서 인식, 그 다음에 이를 줄곧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 거기까지 줄곧. 즉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즉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앞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뭐죠? 이용하려는 의사 이퀄 폭리행위의 악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다. 알겠죠? 증의계약 2번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을 한번 봐요. 13쪽. 강의 노트는 13쪽이고요. 여러분 어디를 쓰냐? 페이지 65페이지를 봐. 그럼 페이지 65페이지다가 여러분 뭘 보냐면, 페이지 65페이지 봤어요? 페이지 65페이지다 써. 강의 노트 13. 강의 노트 13. 페이지 65페이지다 쓰라고. 강의 노트 13. 65페이지 맨 밑에 어디다 써? 아무렇게나 쓰지 마. 눈을 확 깔아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아, 거기다 쓰라고요. 자유분방하게 쓰지 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강의 노트 13. 그 다음에 문제집 12. 문제집은 12. 알겠죠? 12페이지 이렇게. 됐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가장 이제, 여러분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아니 노력할 것 같아서 말하기 싫은데,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에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법의 어떤 원리보다는요, 약간의 어떤요, 그 사회과학적 어떤 그런 지식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민법을 공부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요, 지금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그 다음에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여기까지만. 그래서 108조까지만 공부가, 지금부터 108조까지 강의할 때만 한 2시간 정도가 좀 어렵고요. 그 외에는 어려운 것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109조 착오라든가 110조 사기 강박이라든가 대리권 같은 것은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약간의 이해도 돼야 되고 암기도 돼야 되는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인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표의자.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의사 표시. 그 다음에 을이 승낙을 하죠. 그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된다? 일치를 한다. 다른 말로 뭐를 한다? 합치를 한다. 그러면 합치한다?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알겠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원인이다. 이 원인에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에서 계약을 하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있고, 대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갑과 을이 한 사람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은 왜 계약을 했죠? 갑은 왜 계약을 했어? 갑은 돈 때문 아니에요. 을은 왜 계약을 했어요? 을은 등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이 법률 효과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계약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계약의 목적,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이 대금과 등기를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대금을 만약에 1억을 받을 수 있다. 1억. 그럼 내가 대금을 1억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얼마로 했다는 거예요? 1억으로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이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 1억으로 되어 있어야지 돈 1억을 받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법률 행위를 해석이요. 해석한다는 말의 뜻은 법률 행위의 목적을 뭘 한다?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확정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라는 것은 매매 대금을 확정을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1억으로요. 그럼 내가 매매 대금을 갑이 을한테 1억을 받으려면 청약이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1억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1억으로 되어 있어야 돈을 1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한 가지만 알아요. 여러분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죠.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죠. 의사표시는 뭐예요? 1번 표의자가 뭐 하는 것이다? 원한다. 기억나요? 원한다. 뭐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이런 법률 효과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효과다. 법률 요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요건. 법률 효과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요. 즉, 우리가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받기 위해서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청약을 했을 때 1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 갑이 을한테 5천만 원에 청약을 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밖에 안 돼? 5천. 8천에 청약을 했다 그러면 얼마? 8천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집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죠. 즉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죠. 그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청약을 하죠. 청약이 1억이면 돈 받을 가능성이 1억이죠. 청약이 5천이면 돈 받을 가능성이 5천이죠. 결국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청약은 1억으로 청약했는데 돈 받을 것은 2억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 효과, 매매 대금을 확정시킨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즉 매매 대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결국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의사표시가 해석이 돼서 의사표시가 1억으로 청약이 됐다. 1억을 받는 것이고 5천에 청약이 됐다. 5천을 받는 것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하죠. 1억에 청약을 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이잖아요. 의사표시. 그러면 내 생각, 의사는 얼마냐? 1억을 받아야 되겠다. 1억은 표시를 얼마로 했냐? 근데
1억으로 해. 1억으로. 1억으로 이렇게.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약이죠. 그럼 의사는 뭐예요? 가슴 속에 있는 것, 생각이죠? 표시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슴 속의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받는 것이 1억이죠? 나타나는 게 1억이죠? 이걸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청약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란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할 때는요, 갑이라는 사람의 표시대로 승낙을 해.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고. 얼마로? 1억으로. 그래서 세 번째요, 이것이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면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이 체결.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법률행 해석에서 뭐라고 나오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 나와. 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뭘 했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이 좀 이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지금 봐. 이게 여러분요 원칙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법이란 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 정상적인 상태를 조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올바로 유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아침에 여기 올 때요, 차를 타고 왔는데요, 요즘 여러분요, 정지선 있죠,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뭐 잡으면 뭐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던가? 뭐 기도기한 끝나가지고 지금 한다잖아요. 정지선이 있잖아요. 지키지 않고 이렇게 쓰면은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어딘가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봐. 내가 지금 정지선을요, 다 지키고 이렇게 운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이 안 불러? 안 부르죠. 그것은 뭐냐?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법이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11월 12월에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법에는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있다니까요. 살인죄는 최고 사형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라는 법 규정 250조, 형법 250조에 있어가지고 사형을 청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요? 아직까지는 사람 죽여봤어 안 죽여봤어? 오늘까지는 아직 사람 안 죽였단 말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직은 사람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살인죄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그 법을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어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잘 지키면은 그 법은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휴지조각 불가해. 그런데 언제 법은 힘을 발휘하냐? 그것을 깨뜨렸을 때,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 사람을 살인했을 때 법이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야 돼. 그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이것을 일치한 것을 청약이라고. 이 청약이 있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이런 경우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법은 언제 개입하냐? 법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에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봐봐, 을 있죠, 을.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우리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해요. 부부인 경우는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잘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옆에서 이번에 구정 때 우리나라 날씨가 춥다는데 우리도 그 구정을 한번 회의에서 한번 보내보자고 남편한테 얘기하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 가면서 응 알았어 이러고 가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구정 때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죠? 항공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핫팬츠도 하나 사고 비키니도 사고 별짓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 더운 나라로요 여행 갈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전혀 안 해. 왜요? 이 인간은 나를 데리고 한 번도 앞에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드는 둥 마는 둥 자기도 말해놓고 자기도 까먹고 지금 어떡한다? 양푼에다가 고추장 집어넣고 콩나물 집어넣고 비벼서 밥 먹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지. 의사가. 옆집에 아줌마가 놀라서 그렇잖아요. 얘가 막 그러죠. 엄마 나 돈 얼마만 주세요 그러죠. 엄마는 이미 알죠. 얘가요 돈 가지고 뭐 간다? PC방 갈까 뻔히 알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요 꼭 살 게 있거든요. 책 사서 공부 좀 하려고요. 얘가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주죠. 근데 옆집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 얘 대단하다고. 공부한다고 세상에 책 산다고 노트 산다고 돈 날라간다고 왜 안 주냐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얘는 지금 어디 간다?
피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안달이 나서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알겠죠?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옆집에 와서 놀러 온 아줌마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돈 안 주냐고. 왜요?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그 어린아이에 뭐가 중요해? 표시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의 뭐를 봐? 의사를 보는 거잖아요. 의사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가족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재산 관계를 다루는 법, 재산 관계. 그러면 재산 관계 할 때는요, 집을 사고 팔고 하면 집주인하고 나하고 많이 만나봤자 3번에서 5번, 3번, 5번 만날 경우가 힘들죠. 처음에 가서 한번 보고, 알겠죠? 그냥 오고 또 한 번 가고 몇 번 가서 얼굴만 보지 얘기는 잘하지 않죠.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아, 얼마요? 그렇게 하고 가서 마음에 들면 또 자기 남편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그때는 말 않고 그냥 이렇게 쑥쑥 나오죠.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돈을 조율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중개업자가 중간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남남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가족법이 아니다. 뭐다? 제3법을 다루는 것이다. 서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 갑의 소리, 살래? 이 말을 1억에 살래? 그러면 1억에 살래? 이 말을 듣고 알았어, 1억에 살게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봐. 이것은 우리가 법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이제 봐.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1억 원에요. 청약을 하죠. 청약하는데 이 사람이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의사 표시. 이 사람이 의사는 얼마냐? 1억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가 1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점도 하나 세다 보니까 동그라미 너무 많네. 하나를 지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졸지 얼마가 됐다? 1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자기는 지금 1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갑이 을한테 보낸 문자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얼마로? 1000만 원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의사고 표시가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청약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 이게 문제라. 의사 표시가 일치한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1억에 청약해서 1000만 원에 청약해서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얼마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무조건.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을은 승낙을 하는데 갑의 표시 1000만 원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죠. 왜요? 먼저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청약이 1억이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청약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억짜리를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1000만 원에 판다.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법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갑의 청약을 1억 원에 볼 것인가 1000만 원에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는 이런 경우에 얼마로 보냐? 갑의 청약을 1억 원에 보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이것을 얼마로 보는 경우가 있다? 갑의 청약을 1000만 원에 보는 나라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의사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고 표시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어.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의사를 중요시해. 우리나라와 독일은 표시를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1억으로 일단 청약한 것으로 봐. 그런데 아무튼 을은 얼마에 승낙한다? 을은 1000만 원에 승낙하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을이 얼마에 승낙한다? 을이 1000만 원에 승낙을 하죠. 1000만 원 청약도 1000만 원이죠. 1번 2번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언제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사를 중시한다. 그것을 의사주의라고 그래. 의사주의에서는 계약이 불성립하고 표시를 중시하는 표시주의에서는 계약은 일단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짜리를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계약은 성립하나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를 중시할 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튼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자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요, 내 생각은 1억인데 문자 하나 잘못 보내가지고 졸지에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만 보장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1억을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갑이 받고 싶은 돈이 얼마니까? 1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사단이 난 것은 뭐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1000만 원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봐.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럴 때 이때요, 갑한테는 1억을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가 문제다? 1000만 원이 문제 아니에요. 이 1000만 원. 말 잘못하면 1000만 원이 문제죠. 이 1000만 원을 말을 잘못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는 문제가 안 돼. 왜? 나한테 의사대로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잖아. 말을 잘못했든 잘했든. 얼마가 문제가 되죠? 1000만 원. 말 잘못하면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유효로 본다?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본대. 남는 게 뭐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의사를 뭐죠? 간호사 친구 의사. 알겠죠? 그래서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다시 봐봐. 표시주의는 뭐가 유효이다? 눈 없어요? 지금 표시를 가지고 싸운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별까지 해놨네. 별이 빛나고 있네. 알겠죠? 어제 여기 혹시 원주 지방에 혹시 어제 구름 끼었어요? 알겠죠? 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라니까. 유효로 본다. 무슨 지? 표시지. 무효로 본다. 무슨 지? 의사주의. 표시만 가지고 봐. 그래서 봐봐. 자, 봐봐. 이런 혹시 그냥 알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라 한다? 무효라고 하죠.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죠, 무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착오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다는 것은 원칙은 유효이고 나중에 뭐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게 107조, 108조, 109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107조하고 108조하고 109조가 결론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 비진입 표시는 원칙으로 유효라고 돼 있죠? 뭐가 유효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봐봐. 비진입 표시 107조하고 통정허위 표시 108조하고 착오 109조 이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나? 일치하지 않을 때만 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곳에서 배우는 것은요. 정말 이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랑 두 문제 정도 나와. 해석이 3문제. 그럼 두 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비진입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착오 이 세 가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뭘 가지고 따진다고 했어요?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지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죠. 표시가 유효다. 이건 유효다. 그럼 표시가 유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유효다. 표시가 유효다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가 유효니까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니까 무슨지? 의사주의. 표시가 무효 의사주의라고 돼 있네. 똘필려 뭐가 있어요. 여기 무효이다.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무슨지? 의사주의. 표시가 유효. 무슨지? 표시주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법조문 보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 말이죠. 뭐가 유효다? 표시가 유효, 원칙 표시지. 그러나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무슨지? 의사주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무슨지? 의사주의.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유효. 뭐가 유효? 표시가 유효. 무슨지? 표시주의. 이렇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07조하고 108조하고 109조, 특히 107조하고 108조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107조하고 108조만 여러분 이해할 수, 그러니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고민하면 이해가 없죠. 알겠죠? 다시 한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일단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어.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에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착오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알겠죠?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지.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지. 그러니까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에서 효력이 있다, 유효다 그러면 무슨지? 표시주의. 무효다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을 가지고? 표시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생 끝났네 그러면. 알겠죠? 다 끝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 표시주의는 뭐가 유효예요? 표시가 유효. 그래서 결국 표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의사주의는 뭐가 유효이다? 의사주의는 뭐가 유효이다? 아니 이런 봐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요 네스퍼에 와이파이로 활성화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러면 의사주의는 표시가 무효죠. 남는 게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의사대로 효력이 있지 뭐예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왜냐?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니까? 표시가 무효니까. 지구상에 뭐밖에 없어?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네. 표시가 무효라네.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는데 그럼 의사가 유효지 뭐예요.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이게 내가 아까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관계없어. 지금부터는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그래 헷갈린다는 것은 컨요 지금요 뇌가요 외출 나갔다가 들어왔다 외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요 여러분요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뇌가 외출해가지고 여러분요 누구 송승헌하고 같이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태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다시 나가면 되니까. 알겠죠? 자, 뇌를 불러드렸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 그럼 표시가 없다는 거죠. 뭐밖에 없어?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인생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 지금 욕실에서요 발가벗고 샤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때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옷을 다 벗고 밖을 나왔을 때, 문을 열고 밖을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누가 보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걸 공연 음란죄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우리 법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요? 항상 뭐가 문제냐? 상대방이 있을 때 문제가 돼. 그래서 지금부터 뭘 가지고 따지냐? 상대방이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 상대방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자, 결론이요, 결론. 자, 상대방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은,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우리 법은 가족법이라고 그랬어요? 재산법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재산법은 상대방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보면, 부동산에서 거래 한번 해보세요. 실무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속은요,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알겠죠?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요, 아가죠?
난 카페 가지고도 커피 한잔 주문할 때 갑자기 아메리카노 하겠다가 또 하고 있는데 모카라 했다가 아니야 하면 또 뭐래. 그거 하나도 그러는데 여러분요, 몇 억짜리 전 재산이 걸려있는 부동산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지 알겠죠? 음료 한잔 하는데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결론에 상대방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 들어가겠어요? 의사예요, 표시예요? 그렇죠,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뭐대로 유리겠다? 아니, 표시주의는 뭐대로 유리겠다? 표시대로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상당히 나 표시인데 그것도 뭐 시험에 나와요. 항상 원칙과 예외 중에서 뭐가 나와요? 그 정도는 상식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예외적으로 뭐다?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지. 여러분 원래 봐봐, 상대방이 없을 때는 항상 의사죠. 상대방이 없을 때 나 혼자 욕실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뭐를 하든 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표시는 문제가 안 돼. 알겠죠? 그냥 상대방이 없을 때는 의사예요. 근데 상대방이 있으면 뭐예요? 표시예요. 근데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가 중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왜요? 가족 간의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에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한 사람은 말하니까 표시하고 한 사람은 들으니까 상대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족 간의 대화에서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여자들이 있어. 정신없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재산 관계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데 자꾸 남편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꼬리 잡고 막 따져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이짤 가서 부부싸움 했다 해서 말 들어오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 무슨 말 아무 말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일단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가족 관계로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는 것은 표시를 중시하고 있다 자기는. 그러면 남편하고 자기하고는 재산관계다. 남편은 돈 벌어주고 자기는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로 가는 거 있다. 그럼 의사주의는 뭐다?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의사주의는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의사는 유효다 이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뭐냐? 이건요, 여기 1번 상대방과 누구요?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의사가 일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상대방이요? 누구? 상대방이 표의자의 뭐를요?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뭐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무서운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먼저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걸 우리가 뭐란다? 봐봐. 오, 표시. 오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표시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무해. 해가 안 된다. 해가 안 돼. 표시가 잘못됐는데 해가 안 된다. 참 신기하죠? 표시가 잘못됐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뭘 떨어. 표시가 잘못돼도 괜찮다잖아요. 무슨 주의예요? 의사주의 아니에요. 지구상에 의사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가 잘못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있잖아요. 뇌를 스펀지처럼 좀 말랑말랑하게 좀 해봐. 너무 있잖아요. 이 뇌에다가 격벽을 싸가지고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소통되게 좀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기약을 하죠? 그런데 갑이요, X토지가 있고요. 갑이 Y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 합의. 그런데 지금요, 잘못해가지고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그럼요, 앞으로 우리 이제 표시란 것이 잘 안 표시라고는 안 나오죠. 뭐라 나온다? 등기다, 계약서다. 계약서는 뭐지? 계약서는 쓰죠. 등기도 표시죠. 계약서 쓰니까 표시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뭐라고 나오냐? 계약서 또는 등기라고 나와. 알겠죠? 그럼 그걸 표시란 말이죠. 표시. 이 등기를 뭐란다? 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는 X토지로 했는데 등기는 Y토지로 했다 이 말이죠. 표시는. 됐죠? 지금 이 을을 누구로 한다? 상대방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지다? 원칙적으로 무슨 지?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지? 눈이 있으면 여기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표시주의 아니에요. 표시주의. 무슨 지?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그러면 어때요? 표시대로 Y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계약은 X토지로 하기로 했는데 등기가 Y토지가 되니까 Y토지가 소유자래.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상한지 아닌지 봐봐. 땅은요, 여기 100평에 대해서 계약하기로 합의를 했어, 100평을. 이 건물을 10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잘못해서 등기를요, 원주시청으로 등기를 했네? 원주시청으로? 그러면 내가요, 원주시청이 내 땅이 된다, 안 된다? 내 건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거 안 돼요? 그건 빨리 안 해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런데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러는 Y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칙이 아니고 이제 뭐를 본다? 원칙은 아니죠? 그럼 이제 예외를 이제 또 있나 보죠. 이걸 둘 중 하나가 있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 딱 보니까 상대방과 을과 표의자, 갑 간에 뭐가 있어? 의사가 뭐가 됐어? X 토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가 일치다, 이 말이죠. 합의가 뭐죠? 의사가 일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따라가.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유효이다? 표시가 뭐다? Y죠. 그 다음에 의사가 뭐죠? 의사가 X죠. 그러면 Y 토지는 뭐가 된다? 무효죠, 무효.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Y 토지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을이 X 토지 소유자는 아니다. 을이 X 토지 소유가 되려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일단 갑하고 을하고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Y 토지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X 토지, X를 뭐라고 한다?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Y 토지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 이걸 병이요, 을이 병한테 잽싸게 Y 토지를 등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등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요. 이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 무과실로 등기를 받아왔어. 등기를 을의 것인 줄 믿고, 을의 것으로 믿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왜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지금 또 공신의 원칙을 설명을 잠깐 해. 다 알지만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갑일 거죠? 갑일 건데 그러면 등기부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1번 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번 을이란 놈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자기한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이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로 정말로 을의 것이라고 믿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로 을의 소유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믿고 이것을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신의 원칙.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 병이 소유자가 돼. 부정한다.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앞에 위조했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죠. 이 등기가 무효면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 말이죠.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100번, 1000번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은 위조했으니까 당연히 아니고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 이것을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병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원래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서 Y 토지로 등기를 했잖아. Y 토지로.
이 Y토지로 등기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결론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왜냐? 자, 지금부터 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착오라고 하는 것이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쓰면 갑이 청약을 하죠. 갑이 청약할 때 갑이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의사를 표시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의사. 이 사람은 나는 1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됐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모르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착오는 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잘못됐어.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 알겠죠?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걸 착오. 알겠죠? 그걸 착오로 한단 말이죠. 됐죠 지금? 근데 봐봐, 여기는 오표시는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X토지에서 합의를 했어. 두 사람 다 착각해서 Y토지로 등기했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착각한 게 아니죠. 두 사람이 착각한 거죠. 이것을 착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착오는 하나.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한 사람. 갑의 청약이든 을의 성락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걸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오표시는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를 했어. 그런데 두 사람 다 착각을 해가지고 Y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야. 두 사람 다. 한 사람이 착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착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X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착각하여, 꼭 이렇게 착각하여 Y토지로 등기했다. 꼭 이렇게 나와. 착각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취소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오표시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X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한 거지 을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 이 병은 아무리 Y토지가 을의 것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등기를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 이제 법률의 해석과 관계된 것인데 먼저 여러분요. 문제를 가서 한번 딱 풀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냐? 여러분요. 페이지요. 12페이지요. 30번 봐봐. 작년에 나온 문제죠? 오표시 무효원칙 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요. 자, 1번.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려고 을과 합의했으나 무슨 토지라고? X토지 줄 것이 X토지. 그 다음 맨 끝에요. 을과 합의. 을과 합의는 뭐라고 얘기해? 의사의 일치. 합의 그러면 무슨 주의? 오케이.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오케이. 계약서를 뭐라고 한다? 표시는 무슨 토지? Y토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니까. 1번. 계약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1번이 정답이네? 알겠죠? X토지에 성립하죠? Y토지에 대해서 OX. X죠? Y토지는 아니죠? 무슨 토지? X토지에 성립한다. 이 3번은요. X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줄과 착오를 이유로 취소. 거기까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 3번, 4번 둘 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게 시험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 오면 5번은요. X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되지 않는다? 난리가 났네. 무슨 토지? X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뭐냐면 32번을 잠깐 한번 봐봐. 32번. 뭐 30번도 중요, 31번도 중요한데 32번 봐봐. 봐, 이제 여기 표시주의하고 의사주의가 있죠.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는 뭐냐면 의사주의는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시 또 설명해. 다음 시간에. 알겠죠? 나 목 아파. 안 돼. 자, 봐봐요. 여기 의사하고 표시가 지금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라고 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성락이 있고, 성락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하면 돈을 받을 수 있죠? 돈을 뭘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그럼 목적이 확정될 수 있잖아요. 결국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똑같은 말은 아닌데 똑같다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표시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의 해석에서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 자연적 해석. 그럼 됐죠 지금? 다시 봐봐. 표시를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 자연적.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자연적, 규범적 그러면 감이 잘 안 와.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해야지 더 감이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 규범적.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한번 봐. 32번.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고화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을에게 960만 원 줄고 매도할 의사. 이런 의사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 알겠죠? 자,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는 표시죠? 표시는 얼마로? 690. 표시, 청약서가 표시죠? 690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지금 됐나요 지금? 오케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 줄 것이고 690만 원의 매매 이야기 성립한 걸 보는 거. 690은 뭐예요? 690 표시죠? 표시는 무슨 해석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규범적이에요. 만약에 690이 아니고 진위를 알 수가 있어서 96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960 그러면 무슨 해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적에서 써요. 960만 원 이렇게. 960만 원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뭐를 하나 더 보냐면요. 여러분요. 페이지 35번 봐요. 35번. 나머지 다 똑같은 말이니까 35번 봐. 35번 보면 여러분요. 1번 봐봐.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줄거 봐.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그게 아니고, 줄고 있지 마.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관해서 그 다음에 줄거. 행위자가 누구냐? 표의자예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뭐가 일치? 그 의사가 일치. 무슨지? 의사주의라니까. 의사가 일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이루어있다? 의사대로. 그러니까 뭐다?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거기까지만.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이다. 알겠죠? 자, 2번 봐봐. 자연적 해석이란 그렇게 되어 있죠? 자연적 해석, 자연적 줄 것이고, 자연적은 뭐를 해석하는 것이다? 의사. 그러니까 표의자의 지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봐. 다 끝났으니까요. 자, 여기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의사하고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사하고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의사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요. 이런 우리 뭐죠? 우리가 의사는 뭐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 그랬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죠? 그러면 법률 효과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요건. 법률 효과를 줄여서? 그러니까 법률이란 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법률 효과를 말한다. 효과 의사는 의사는 마음속에 있죠?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진이라고 그래. 의사. 그러니까 봐봐. 의사라는 말이나 진이라는 말이나 내심의 효과 의사나 효과 의사가 같은 말.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아무 말도 아니니까. 표시란 건 뭐예요? 여러분 표시?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라고 얘기해. 표시행위. 내심의 효과 의사죠? 이것을 여기서 뭐라 하냐?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해. 여러분 효과 의사는 뭐라? 내가 돈을 원하는 거. 봐봐. 법률 효과. 내가 봐봐.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1억이라고 해봐. 받고 싶은 돈이 1억이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 1억. 1억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그래서 결국 내가 청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돈을 청약하는 거잖아요. 받고 싶은 돈이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 의사죠? 그중에서 법률을 줄여. 그럼 뭐라고 얘기해? 효과 의사라고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여기가 표시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얘기해. 이거요. 이 말이 뭐냐면요.
봐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서 뭘 한다? 청약을 하면서 의사 표시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의 의사는 1억인데요. 표시는 1,000만 원으로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요? 당연히 표시가 1,000만 원에 살래 그러니까 응 알아서 1,0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갑은 자기 생각은 1억이에요. 그런데 말은 1,000만 원으로 얘기했어요. 말은 잘못했죠? 을이요? 갑이 말한 대로 1,0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게 그랬더니 갑자기 갑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자기는 지금 1억에 청약한 줄 아니까 나 1억에 청약했는데 왜 1,000만 원에 승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이제 또 열받죠.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너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문자 보이면 되죠? 을이 문자를 딱 보여줬더니 1,000만 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갑이 갑자기 뭐라고 하죠? 야 미안하다 나 원래 1억에 판다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판다고 말을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을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래서 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날 가지고 노냐? 표시행위. 표시행위가 뭐죠? 표시행위가 뭐예요? 표시죠. 표시행위가 얼마요?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랬죠.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로부터 추측해서 내가 판단을 해본다. 내가 너 생각은 얼만가? 너 생각은 얼만가? 너 생각 효과 의사가 뭐예요? 효과 의사가 의사잖아요. 너 생각이 1,000만 원이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지. 너 생각이 1억이면 나한테 1억에 사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잡아봐. 갑이 자기 생각은 1억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말을 잘못한지 모르고 1,000만 원에 산다고 얘기했어. 갑이 뭐라고 하냐? 오 나 미안하다. 원래는 1억으로 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 너 지금 나한테 가지고 노냐고.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으면은 너 생각도 의사죠. 너 생각도 얼마였을 것이다. 1,000만 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1억 원에 사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랬지.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추측해서 판단을 해보건데 너의 생각도 얼마일 것이다? 1,000만 원일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자,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뭐예요? 효과 의사? 표시가 지금 얼마로 됐죠? 1,000만 원.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의사도 얼마일 것이다? 1,000만 원일 것이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그래.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요. 표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상대방 편적. 여기는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의사는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를 가지고 의사니까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의사 봐봐. 여러분 이게 한번 봐봐.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내 생각이죠. 의사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뭐라 한다? 주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은 상대방이죠. 여러분은 일반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것을 뭐라 한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면 객관적이고 상대방은 뭐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 그러면 표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표의자 말하는 사람 그럼 뭐다? 의사 그럼 뭐다? 주관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그래서 2번 봐봐요. 2번 자연적은 의사라고 그랬죠. 표의자의 뭐라고 그랬죠? 지인이 봐봐 지인이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그랬어? 혹시 지인이란 말 여러분 못 알아볼까 봐서 지인이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해놨어? 의사라고 해놨잖아요. 3번은 봐봐. 규범적이죠? 규범적은 뭐가 중요해요? 표시죠. 표시 누가요? 지인이가 아니라 왜? 규범적은 표시니까 뭐다? 표시행위가 뭐예요? 표시죠?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그래서 표시행위 줄 것이고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규범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5번 봐봐.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아까 봐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다.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그래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겨우 거기만 줄고 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표의자. 뭐를 가지고? 의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줄거 이퀄 이걸 뭐란다?
표시라고 하죠. 표시.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죠. 왜요?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러면 아까 내가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뭘 가지고 해석하는데 실제 의사를 가지고 효과, 의사를 가지고 진의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주의니까? 의사주의니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이거 봐봐.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것만 알면 여러분요 지금까지 이 지금 문제 두 문제 풀었잖아요. 이 정도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딱 얘기하면 먼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 먼저 여러분요 법률 해석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를 알면 돼요?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을 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죠. 의사는 그대로 그것만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표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표시를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지? 표시주의.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것을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를 중시한 건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는 표시는 무효인데 뭐대로 해석이 있다? 의사대로.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상대방이 있는가 없는가. 상대방이 있다. 있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주의인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를 본다. 의사주의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안 경우, 방금 했죠? 안 경우 또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한 경우? 일치한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표시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와 표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시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설명할 때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알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헷갈릴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를 유효로 본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를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를 규범적 해석이다. 표시를 뭐라고 한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의사를 뭐라고 한다?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 이것을 의사라고 표현을 한다. 의사를 중시한 것을 자연적, 표시를 중시한 것을 규범적 해석이다. 상대방이 있다? 아무 말 없어 무조건 무슨지? 표시주의.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중요해? 의사주의가 있다. 의사주의. 그것은 봐봐. 부부관계. 부부에서는 상대방은요,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잘 알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 경우? 일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로 가려면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의사의 일치가 있는 경우 딱 이거밖에 없어.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뭘 한다? 일치, 합치, 합의한 경우, 짜고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하고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되죠. 결론적으로. 이게요, 법률의 해석의 전부 다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여기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그것은 뭐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알겠죠? 이 말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뭐대로 효력?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